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 성인까지 해서 독서가 어떤 독서량이 독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사실 이런 통계 자료는 뭐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이런 거 뭐 매년 하니까 거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 실태 조사는 실제의 수치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자기 대답에 근거하거든요. 이 조사가 책 읽으세요? 물어보고 몇 권 읽으세요? 당연하죠. 그걸 뭐 어떻게 몇 권 있는지 어떻게 다 근거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직접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대답하는 것과 실제 독서가 좀 다른 지점이 있고, 그리고 책인 척 하는데 책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이거가 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체감한 실제 독서 인구의 변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유아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유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 똑똑함이 언제까지 가냐면 초등 1, 2학년까지는 갑니다. 이 똑똑함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초등 1, 2학년들한테 1, 2학년들이 교과서가 어려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한글을 언제 배웠느냐와 별개의 문제로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많이 읽어주셔서 온 거예요. 실제로 영유아 때는 책을 진짜 굉장히 많이 읽고, 근데 이게 꺾이는 지점이 언제냐면 초3입니다. 거의 폭포수처럼 각도가 아주 세게 꺾여요. 실질 독서 인구가. 근데 이때 꺾여서 초등 고학년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청소년이 되면 실제 독서 인구가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한 클래스에 한 명 있거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논술 학원에 가서 읽고 이런 거 빼고 본인이 스스로 책을 읽는 아이는 한 반에 한 명 있거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생은 전교 단위로 찾아야 돼요. 실제로 책을 읽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나라의 성인으로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3 때 떨어지냐 이걸 이제 봐야 되죠. 왜 초3 때 떨어지느냐? 사실 초 1, 2 때까지는 아이들이 책을 비교적 잘 읽습니다. 근데 잘 읽는 이유는 이때가 일단 읽어주기가 병행될 때이기도 해요. 초 1, 2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글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초 1, 2책은 사실상 그림책 정도의 글밥을 갖고 있어요. 글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글밥이 빡빡한 그림책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거는 빡빡한 그림책이 글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초 1, 2까지는 글밥이 굉장히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초3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글책이 돼요. 한 페이지에 뭐 글이 한 15줄, 10줄 이상 이렇게 안 치는 거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읽기에는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어줄 때는 보통 위기가 없죠. 이때 생기는 위기가 물론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경우 있거든요. 우리 애는 책을 읽어준다고 해도 싫어해요. 막 이런 경우 있어요. 100이면 100 무슨 문제냐면 부모님 연기력 문제예요. 책을 읽어줄 때 예를 들어서 안대 데이빗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안대 데이빗은 거의 대사가 글이 안돼 데이빗 막 혼내는 얘기예요. 다. 그러면 이제 혼내듯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그럼 애가 옆에서 막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돼 데이빗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이렇게 읽어주면 당연히 아이는 재미가 없죠. 근데 만약 부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연기력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이 아이들은 그림책 읽어주기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사실 제가 책에는 제가 아이들이 읽어달라는 대로 읽어주세요 라고 썼지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읽어달라는 대로 읽어주면 하루를 다 거기 갈아 넣어야 돼요. 끝도 없이 갖고 오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통 제가 해보니까 1시간 반 정도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입이 막 마르면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어주기 할 때는 사실 부모님이 잘 읽어주면 위기가 없죠. 근데 언제 위기가 오냐면 간단한 글책으로 넘어갈 때 1차 위기가 와요.
이거는 그림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주었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와요. 그림책을 안 읽어준 애도 이게 오고 읽어준 애도 이게 오는데 그렇게 안 오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영역의 개인차예요. 많이 읽어줬냐 안 읽어줬냐의 차이가 아니고 이게 왜 오냐면 글을 배우잖아요. 처음 글을 배우면 아이들이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소리 내서 읽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표음 해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읍과 아가 붙었으니까 가네?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초1, 2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읽기의 과정 있잖아요. 표음 해독을 하고 그 소리를 뜻으로 전환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근데 그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다음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이 메커니즘 읽기의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자동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스스로 읽기를 할 때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떤 아이의 개인차에 의해서 어떤 아이는 빨리 극복하기도 하고 좀 늦게 극복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1차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2차 위기는 언제 오냐면 초3, 4책으로 넘어갈 때 3학년 때 보통 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글책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3학년 때 폭포처럼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2차 위기를 못 넘기는 아이들이 비율상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왜 못 넘기게 되냐?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모님들의 어떤 실수에서 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걸 대한민국 대표 독서 단절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뭘로 시작되냐면 지식점집 독서에서 시작돼요. 우리 아이한테 전집을 사주죠. 과학 전집이라든지 뭐 역사 전집 뭐 이런 거 사주죠. 자 꽂아놓죠. 전집은 사실 책 자체는 나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사실 저도 전집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전집은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좋은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집을 예를 들어서 한 50권짜리를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하게 되면 독서를 이제 어떻게 시키게 되냐면 똘똘아 1번부터 5번까지 뽑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아니면 고르게 하더라도 그걸 다 읽히는데 목적을 두게 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독서가의 가장 기본 독서가 될 수 있냐 없냐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실 저는 이게 거의 90%라고 보는데 책을 고르는 능력이에요. 책 고르는 게 무슨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이제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년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가서 책을 고르게 하면 많은 경우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책이 너무 많아요 막 이래요. 책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도 골라줄 버릇을 하니까 고르는 책은 따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뭐 생각으로 안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인 거죠 그냥. 고르는 책이 따로 있는데 나는 골라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고르게 해야 되는데 이 지식전집 독서를 하게 되면 이 독서의 기본 메커니즘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줌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지식전집 제가 이제 썼던 지식전집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프리카 국경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 국경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놔두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이거 피자 자르듯이 자로 거서 가른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이걸 6살, 7살, 8살한테 읽혀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나쁜 책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읽으면 정말 뭐랄까 이제 초등 고학년 지식도서는 교과 연기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자꾸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핵심 맥락이 그 단어들 때문에 가려지고 좀 뭐랄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식전집은 정말 깔끔하거든요. 그런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 나이 때는 정말 핵심 맥락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이 맞아요. 근데 6살, 7살, 8살이 아프리카 국경선을 왜 궁금해 하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때 아이들은 제가 이제 지식전집 독서는 가능하면 지향하시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서재 집에 있는 서재에서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해서 그 고른 것만 읽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지식전집 정말 좋아해요. 이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맨날 그것만 뽑아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실제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많은 경우 어떤 게 또 있냐면 우리 그 연령대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굉장히 애잔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책을 내가 읽을 때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부모님이 책을 읽어줄 시간이 아닌데 그런 지식전집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지나가다가 너무 반갑잖아요. 어머 똘똘아, 너 지금 그 책 읽는 거야? 그럼 애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엄마 너무 재밌어. 사실 재미없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왜?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2, 3학년이 되면 이제 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식 도서 독서로. 이런 거 있죠. 야, 똘똘아, 우리 초3인데 이제 한국사 책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휘력 책 나왔던데 그거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식 도서 요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극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어떤 아이가 공룡을 좋아해. 뭐 애가 막 선택해서 공룡을 막 읽어. 이러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사를 읽을 때가 됐으니까 한국사를 읽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도는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있어요. 맥락이 연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열식이라고. 그걸 또 부모님들 아이가 그렇게 발췌독을 하면 못 견디죠 또. 끝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이제 하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아까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싫은 것도 좋은 척 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되면 하다가 이렇게 돼요. 아, 더는 못 해먹겠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선언하죠. 난 이제 안 읽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식의 독서 접근법 있잖아요. 지식 전집을 읽히고 이 목표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교과 연계. 목표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공부예요, 그냥. 이건 독서가 아니고 공부라고요. 근데 공부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것까지 또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디가 되냐면 학습 만화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수를 못 읽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우리 목적은 뭐예요? 교과 연계 지식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학습 만화에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초3 때입니다. 초3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학습 만화 쪽으로 확 가요. 초1, 2때까지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똘똘아, 10권의 책을 읽으면 10권의 책을 읽을 때 학습 만화 3권, 그냥 책 7권 읽자 하면 이게 유지가 돼요. 이게 근데 초3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권을 학습 만화 넘기듯이. 아이들이 학습 만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 정말 이거 학습 만화를 어떻게 보는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도서관 어린이실을 가면 학습 만화를 어떻게 보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어린이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서울이 됐든 제주도가 됐든 어디든 열고 들어가면 10명의 아이가 앉아있죠. 1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100명의 아이가 앉아있잖아요. 100명 모두가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열고 들어가셨는데 학습 만화가 아닌 정말 그냥 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책을 읽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럼 반경 10m를 보시면 돼요. 반드시 부모님이 째려보고 계세요. 이 정도로 학습 만화가 굉장히 일종의 생태 교란종처럼 이 초등 독서에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학습 만화 어떻게 보는지 보면 보통 한 9권에서 12권 정도 쌓아요, 옆에. 그리고 이 속도로 넘깁니다. 이 속도로. 보통 학습 만화 보시면 총 천연색이에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죠. 저는 이제 흔히 이제 하는 말로, 물론 학습 만화 중에 좋은 학습 만화도 있어요. 있지만 소비되는 형태 말이에요, 형태. 소비되는 형태가 딱 어떤 식인 거냐면,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학습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씁쓸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학습 만화는 책을 읽기 싫은 아이와 책을 읽히고 싶은 부모와 책을 팔고 싶은 출판사의 삼자 담합의 결과물이다. 이런 이제 반농담의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이 상황이. 학습 이제 초3이 돼서 아까 이제 확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글밥 차이 때문에 그래요. 초1, 2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밥이 책이 그림책하고 크게 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읽더라도 학습 만화를 룰루로 훑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1, 2 책은 학습 만화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3이 딱 되는 순간 글밥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학습 만화의 페이지 터닝 속도, 페이지 넘기는 속도에 완전 익어 있는 아이가 그런 글밥의 책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무슨 책이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초4가 되잖아요. 그럼 초3 대상으로 한 이야기책과 초4 대상으로 한 이야기책을 딱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이 초4, 5, 6이 가까워요. 이 책의 형태로 놓고 보면 두껍고요. 정말 초4, 초5, 초6, 초3책과 초4책은 확연히 구별이 되지만 서학년 대상으로 한 책과 5, 6학년 대상으로 한 책은 구별이 안 돼요. 겉으로만 보면. 그만큼 두꺼워요. 자, 학습 만화를 1년 정도 계속 읽으네. 자, 교과서 자기가 안 읽어요.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 만화 읽어요. 놀 때 스마트폰 해요. 안 읽죠. 안 읽는 상태에서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 초4 책을 딱 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펴면 이건 읽을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 체감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 강의에서 300명을 표집해서 언어능력 평가를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초5부터 고2까지 언어능력 평가를 봤을 때 1등을 누가 했냐면 경기도에 사는 초등 5학년짜리 여학생이었어요. 그게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어요. 그 테스트지가 중3 최고 수준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중3 최고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판타지 동화 마니아였어요. 공부도 당연히 잘해요. 이제 통화해서 여쭤봤더니 공부는 하는데 애가 맨날 판타지 동화만 읽고, 그게 이제 부모님의 고민인 거예요. 사실 독서 교육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의 공통된 심리 반응이 있어요. 걔를 보면 화가 나. 독서 교육에 성공한 그 아이를 보면 화가 나. 만약에 지금 초등 고학년인데 그 아이를 보고 책 때문에 화가 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멈춰서. 아, 이것이 독서 교육에 성공해서 화가 나는 것인지, 실제로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화가 나냐면, 보통 우리는 좀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권이어서 그런지 좀 고통스럽게 뭔가를 힘들게 대단한 걸 해야 성장한다고 느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치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독서 교육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계속 즐거워요. 구석에 처박혀서 막 킥킥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것도 놀고 있구나. 저거 저 맨날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3 순위 나온 이 친구가 중3 교과서를 자기가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니까 초5 공부. 근데 말이 초5지 사실은 3월에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막 초5가 되네 요. 얘가 학교 공부가 사실 공부할 게 없고 공부 되게 쉽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친구들이 막 평균이 막 100점 이렇지는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 90점 정도 나오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근데 맨날 책만 읽어. 근데 옆집에 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녀서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남자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우수한 거잖아.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공부하는 투자 시간 굉장히 적고, 차로 치면 엑셀에 발을 슬쩍 올렸을 뿐인데 똑같은 속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난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얘는 뭔가 잔머리로 똑같은 성적이지만 뭔가 잔머리로 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얘는 뭔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얘는 뭔가 되게 기초가 굉장히 튼튼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계속 학원 가라 학원 가라, 또 이런 특징이 또 시키는 또 잘 안 해요 또.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께서 4학년 겨울방학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언제까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냐. 이게 이제 4학년인데 한국사 책, 과학책, 이런 지적인 어떤 이런 탐구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어 엄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학 때 몇 번 싸우시다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사이트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제 그 포스팅을 보시고 이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의 입을 빌어서 너는 지식도서를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거죠. 번지수를 완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잘하고 있다고 말했냐면 언어 능력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인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중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유형이 뭐냐면 초등 고학년인데 초등 고학년 대상 동화를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 데 읽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언어 능력 평가를 하면 적게는 2단계, 보통은 3, 4단계 높아요. 자기 학년보다 2단계 높거나 3, 4단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라 이런 형태를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잘하고 있는데요 했던 것은 사실은 통계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영유아나 초등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목표점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목표점을 너무 거창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 고정 명작을 완역본으로 읽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시게 되냐면 고정 명작을 부모님이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그걸 펼쳐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초등 5, 6학년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 고전 명작이 이제 물론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읽기 편한 책 중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흑인 노예 해방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그런 책인데,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책을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역본으로 보잖아요. 책이 3권짜리예요. 이렇게 두꺼운 깨알 같은 글씨로 3권짜리입니다.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톰 아저씨가 오두막 주방에 들어가요. 주인 집에 주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20, 30페이지가 넘어가요. 주방 안에서. 자, 물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전 명작은 언어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언어 능력, 이거를 해독할 수 없는 연령대인 초등 5, 6학년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언제 나가냐고, 언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게 뭐냐면 그걸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대단한 독서를 아이한테 시키겠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아이가 자기 연령대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있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왜 이게 논술 학원에 이렇게 오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애는 다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책만 싫어해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책만 싫어한다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아주 짧은 한 책의 도입부를 몇 페이지 읽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같이 대화를 해보면 100이면 100 뭐냐면 책이 재미없다는 건요. 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고 읽혔는데 책이 재미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이 책을 읽고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야기책을 이제 예로 말씀드리면 책이 재밌으려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일단 알아야 되죠. 이 안다는 건 지적으로 아는 것이기도 하고 정보적으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 안 것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재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책이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뭐냐면 이 파악이 안 돼요. 도입부에 주인공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돼요.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막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정서적으로 안 오는 게 아니고 정보적으로 안 와서 정서적으로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명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을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책이 재미있게 읽어야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재미있게 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책을 읽었을 때 그 주인공의 상황이 내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이게 어떡해? 그럼 막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막 오금이 저려요. 이게 어떡하지? 글로 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깊게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책에서 책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요렇게만 해도 이게 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수치적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100이면 100 국어 성적은 그냥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찍고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책 독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책 독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독서인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그 안 되는 출발점이 보통 어디냐면 초등 1, 2학년 때 이 출발점이 생겨요.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부모님이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때 이 이야기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어떤 아이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읽어주기와 관련된 겁니다. 스스로 읽기와 읽어주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다음 강의의 시작점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